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영치금으로 2억 넘게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딸 조민 씨가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적절하냐 아니냐.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조민 씨가 졌습니다.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게 바로 이 재판부였는데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된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봤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영치금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2년간 정경심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이 2억 4천만 원이 된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관련 얘기를 좀 더 나눠보긴 할 텐데 저 사실만 갖고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서 지금 징역 4년을 확정 선고를 받고 예. 또 거기에 추가로 이제 2년인가요? 더 받았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이 영치가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구속된 분들 가면 뭐 안에서 뭐 사 드시라고 이제 이렇게 돈을 넣습니다. 돈을 넣는데 원래 이게 한도가 한 3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2년간 영치금이 2억 4천만 원이나 됐다는 게 정말 놀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온 게 구치소에 있던 교도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저 구치소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뭐 수당 얼마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불만들이 나왔다는 게 좀 전달되고 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걸 뭐 몇 달 전에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유상범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통계를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게 뭐 2억 4천만이나 되는 돈이 그동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안에서 구속돼 있어도 돈이 쌓여 있고, 열심히 교도관들은 이 감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당을 얼마 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현실들을 아마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꽤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좋은 일 하다 들어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독립운동 하다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하다 들어가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이거는 그냥 아까도 우리가 쭉 일관된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이고, 또 자기를 지지하고 싶은 사람만 지지하고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런 어떤 팬덤 문화가 빚어낸 하나의 저는 뭐 서글픈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평 중에 좀 꼭꼭 씹어서 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취재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얘기가 밖으로 좀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 뭐 국회의원 차원에서 혹은 유상범 의원 차원에서 뭔가 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나왔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그 되겠습니다. 연결고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수달 전에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이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소문들은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영치금이 워낙 많아서 이게 내부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영치금이 원래 300만 원 차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예. 이렇게 많은 영치금이 몰려서 아예 밖으로 그냥 계좌로 딴 계좌로 이렇게 넘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아마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꽤 화제가 됐던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전 교수가 2억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지지자들의 영치금 후원 릴레이가 잇따랐다. 화면을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이게 원래 글쎄 우리가 영치금 얘기를 이렇게 깊게 할 줄은 몰랐지만 영치금이라는 게 법무부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략 액수만 공개하고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도가 오늘 문화일보의 보도였어요. 오후에 석간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정경심 전 교수가 여기 안에 있다. 유상범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많게는 2억, 적게는 4천만 원까지 정경심 전 교수가 영치금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는 그 2억 4천만 원의 주인공이 바로 정경심 전 교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설마 2억 이상 1위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위부터 10위까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그 중에 있다고 한더라도 수천만 원이지 않느냐라는 예. 것이었고 나중에 좀 조선일보가 확인해서 나온 기사로는 1위를 당당하게 차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제 기억으로는 영치금이라는 게 직접 그 교도소에 가서 면회할 경우에만 갖다 돈을 넣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영치금 보내는 게 간편한 모양이에요.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계좌 이체가 가능하고. 아마 그러니까 보내주는 사람이 많고 의지만 있다면 감옥 안에 있어도 직접 교도소에 면회 가지 않더라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입시 비리,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 있었던 입으로는 진보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녀에 대한 부모 특혜를 통해 가지고 입시비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보낸 걸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좀 말씀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보면 2년 동안 2억 이상을 영치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저게 돈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징역을 살면 돈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밥을 그 안에서 먹어야 되죠. 거기서 자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전부 그냥 남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슬기로운 감방생활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교도관들 중에 일부에서는 뒷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경우라는 면에서 좀 자괴감을 느끼고요. 또 한편 지금 정경수 교수만 그런 게 아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책을 냅니다. 책에 대해서 그러면 책을 낸다고 공개를 하면 사전에 예약 판매가 다 됩니다. 그리고 계속 또 책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북콘서트를 다닙니다. 저는 정말 도대체 무슨 염치로 또 무슨 그 당당함으로 저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신조에는 뭐 자기들은 피해자이고 뭐 다 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너무 보기에 불편합니다. 정말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고 책 인쇄를 챙기고 또 부인은 감옥을 살면서 영치금이 쌓여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 정말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의 이제 논평은 존중하면서도 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책 팔기에 급급해서 뭐 저런 북코스 다니는 거 아니냐. 받아든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당연히 아니라니까요. 뭐 그 부분 제가 잠시 순화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2억 4,130만 원이 정경심 전 교수의 영치금 2년간 2020년 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근데 이게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왜냐하면 그 300만 원이요. 영치금 계좌 보관 한도가 최대 300만 원에 도달하면 개인 계좌로 계속해서 이체가 된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전혀 아닌데 어쨌든 지지자들이 힘내시라고 영치금을 후원하고 릴레이를 주는데 이제 개인 계좌로 간다. 뭐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더 그 논란이 확대 재생된 면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누굴 탓해야 되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보내신 분들 탓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또 받고 있는 또 정경심 교수를 탓하기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조국 교수를 지지하고 조국 교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네. 어떤 이런 동정의 마음에서 저는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삼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예. 금액이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신지 모르고 또 상당 부분 조국 교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직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뭐 금액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 돈을 뭐 단순히 뭐 조국 교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수영 생활을 하는데 아마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참 너무 또 나쁘게만 보는 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요. 일종의 이런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도 이제 기부금품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것은 이제 이 불로소득에 해당이 돼서 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국세청이나 이렇게 관계 당국에서 과세 대상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뭐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영치금이 일반 국민의 이제 상식을 넘어가는 이제 고액이 되다 보니까 예. 만약에 그런 고액의 어떤 영치금이 어떤 소득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전 변호사께서 바로 옆에 계시니까 네, 왜냐하면 네, 네, 네. 그 논평의 취지도 공감합니다. 이 누굴 네. 뭐 탓하자. 네. 그럼 뭐 정경심 교수 잘못이냐 무슨 뭐 돈 보내준 지지 잘못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설전 변호사께서 동의하셨다시피 워낙 많은 금액이라고 하니까 네, 다 이게 네, 오 네. 이런 현상이네 있네 네, 라고 네. 받아들이는데 옆에서 음. 구자영 차장이 말씀하셨던 저 과세 대상 너무 돈이 많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조금 과한 해석 같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이게 영치금으로 해서 목적이 정해진 돈이지 않습니까? 물론 증여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길 과세한다는 게 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도 부과 어떤 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증여세의 어떤 좀 부과 대상이 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그리고 영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치금 순위가 나왔는데 탑 10이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는데 아니 뭐 글쎄요. 이거는 뭐 단순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 잡고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뭐 순위가 나왔는데 2위, 3위 뭐 이렇게 합쳐도 1위만큼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또 그 대상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불러 나왔던 입시비리 혐의 그리고 입시비리로 대법원까지 최종으로 재판부의 단죄를 받았던 정경심 전 교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여러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정경심 전 교수는 재수감 넉 달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최근에 조국 교수 만났는데 정 교수 건강을 아주 걱정을 많이 해요. 정 교수가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을 저지른 분도 건강이 안 좋다고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면의 결단을 필요하다. 정경심 교수는 뭐 허리 디스크 파열 협착 그로 인한 하지 마비 뭐 이런 상황까지 생겨서 수술 또 보존 치료 이런 거 서둘러야 된다는 게 전문의들의 소견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뇨를 이유로 해서 형 집행정지를 너무나 쉽게도 오케이를 해줬었거든요. 어떤 게 공정한 것인가. 공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정. 조민 씨 1심에서 일단 졌습니다. 항소한다고 그랬고 본인 부산대 의전은 입학 취소가 적절한지 아닌지. 어머니 오늘 저 영치금 얘기가 좀 나왔고 가족 얘기를 쭉 만나봤다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 정경심 전 교수 측이 그렇게 신청한 상태잖아요. 네. 이거 물론 뭐 재판부가 이제 형집행 정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장관 일가가 지금 받고 있는 다양한 혐의,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지금 그 불구속 상태로 지금 이렇게 형을 뭐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항소심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조민 그 딸 조민 씨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재판에서 1심에서 지금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중에 예. 유일하게 지금 이 구치소에서 구속돼서 영어의 몸이 돼서 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까지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나머지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 3명 중에 어느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런 다양한 어떤 실형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이 벌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어떤 뭐랄까요 박탈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과연 형집행 정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으냐 예.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로 그대로 이 구속 상태로 나머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 상당히 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영치금 2억 관련 보도 얘기 저희가 인용해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